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어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네, 이제 술보다 밥보다 음악과 글을 더 사랑하게 된 남자 문학감옥 요정 강백수. 올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여전히 반팔이죠? 네. 아직까지는 덥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더워요. 다들 뭐 그래도 건강에 문제는 없으시죠? 그래도 8월 달보다는 조금 날씨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다들 진짜 건강 유념하셔야 되는 시기인 게 그렇죠. 지난번 딱 봤잖아요. 우리 지난 화에 그 자소서 딱 첨삭하고 있는데 그 첨삭하고 있는 동안 공지가 딱 떴잖아요. 맞아요. 하반기. 이제 하반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시기입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온 당신, 이젠 달리자. 네, 하반기 공채 문이 열리는 9월입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끌어모아서 합격의 길로 달려봅시다. 네,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볼게요. 짜잔, 네, 자소서 프로필 받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고야. 괜찮니? 네, 주차 성공했습니다. 네, 프로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은 구기선이고요.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졸업, 프랑스 대학 편입 후 졸업입니다. 언어 국제통상학 전공을 하였고요. 나이는 30살입니다. 지원 기업은 SK 하이닉스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IT 기업 혹은 제조기업 해외 영업 직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이사항은 인도네시아 해외봉사, 파리 식품유통회사 영업, 통역봉사,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 인턴 경험,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가 가능합니다. 경험은 많은데 어떻게 자소서에 녹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무 관련 강점이나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경험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올 상반기 SK 하이닉스에 지원한 구기선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어떻게들 보셨나요?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유학파 친구들을 많이 봐왔는데 네. 그 나름의 고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서울 소재 4년제도 졸업을 한 뒤에 또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도 4개나 구사할 줄 알고 얼핏 보기에는 저는 정말 쓸 거 천지고 아주 준비가 많이 돼 있는 학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저도 프로필을 보면서 보통 유학생이나 이제 어학 전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직무 관련 강점이나 자소서에 요구하는 경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일단은 이런 데를 쓰면 안 되죠. 아니 왜냐면 본인 직무 관련 강점도 없고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경험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 직무는 본인한테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네.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우리 지원자분이 그래도 지원하고 싶다. 당연히 또 지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원 직무에 맞는 소재를 선택하고 또 소재를 좀 쌓아가는 노력도 병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있는 걸 갖고 쓰긴 써야 되겠지만은 저도 이제 어학 전공자이고 그리고 어학 전공자들 이렇게 해서 해외 영업을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해외 영업에서는 어학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인 부분이고 또 다른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더욱더 해외 영업 직무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잘 찾아보시고 그래도 우리 지원자가 분명히 또 그런 직무 역량에 맞는 직간접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잘 연결해서 좀 작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최근에 특히 해외 영업 직무 지원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학 전공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이 직무가 인기가 그래서 많은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요? 예.
아무래도 해외 영업에 대한 어떤 음. 로망이나 환상 같은 게 많이들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외를 다니면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타지? 예, 네. 판타지. 네. 아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어학 전공자로서 해외 영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은 본인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학적인 강점이나 또 유학 생활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교환학생 하다 보면은 굉장히 한국보다는 왠지 해외 생활이 또 나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건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해외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건데 해외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지원자분들이 이제 좀 더 체감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해외 영업이라는 직무가 B2B인데다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해외 영업 직무는 정말 많은 역량을 요구하는 데다가 대부분 B2B 회사에서 이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 국내 영업에 비해서는 채용 TO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한국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영업을 잘할까요? 한국 사람이 제일 그렇죠. 네. 해외 영업도 마찬가지인 게 해외에 나가면은 해외 현지인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업을 시키는 것이지 한국인이 이제 영업을 많이 한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티오가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영업에 지원하는 친구들의 이제 지원 자격이 굉장히 엄격한 데다가 또 준비된 지원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 그런 직무여서 또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해외 영업 아니면 구매 직무를 같이 지원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티오가 없는 곳이라 가지고 들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기선 학생이 지원한 SK 하이닉스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네. 일단은 SK 자기소개서 항목은 그 사기업의 거의 표준과 같은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자소서 항목만 보면 그냥 질리거든요.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SK의 어떤 스펙스, 뭐 인간이 달성하지 못하는 최고 수준의 높은 목표를 잡았을 때 뭐 인간의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뭐 새로운 것도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다 해서 약간 이제 어려운 개념의 그런 인사 철학을 요구하고 있는데 1번은 이제 도전과 열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이제 말 그대로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좀 추구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직무 영역에 대한 전문성,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이겠죠. 지원 직무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경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원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쌓아왔느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좀 해줘야 되고요. 4번은 이제 팀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항목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만 채우셔도 일단 여러분들 3000% 빠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채워야 되느냐, 경험에 따라서는 다 채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억지스럽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담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요구사항들을 따라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디테일하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아까 사기업의 표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기업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까다롭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하지만 가이드이기 때문에 잘만 이해하시고 적으시면 오히려 수월하게 스토리 라인을 잡을 수 있다는 또 그런 장점도 있고 다른 기업에도 복붙하기가 굉장히 좋은 또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제대로 신경써 작성하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또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기선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쓰라고 한 것들을 다 썼어요. 썼는데 어딘가 모르게 저는 좀 미화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소개서 치고는 지나치게 감상적, 추상적이야.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나름 진솔하게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나서 기억이 안 남는 그런 자소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내용을 보면은 막 기계적으로 막 억지로 뭐 가이드에 의해서 그다음에 막 억지로 누군가의 뭐 대피를 받았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좀 담은 것 같거든요. 근데 소재도 평범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강조하는 본인의 생각과 행동도 사실 평범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딱 읽고 나서 그냥 뭐 그럴 수 있네 정도 하고 넘어가 버리는 약간 그냥 평범한 자소서라 가지고 오늘 이제 가이드를 좀 들으시고 본인의 어떠한 좋은 점들을 좀 극대화해서 좀 차별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같이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20자 총평 모두 들어봤는데요. 이런 평가들은 모두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저희 취준생 여러분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빠!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시오라는 올 상반기 SK 하이닉스 자소서 1번 항목입니다. 네,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 도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끈질기게 성취, 끈질기게는 또 열정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항목이 이 도전과 열정 항목이 좀 믹스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 중에도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잡은 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를 대략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가 이 경험에서 얻고자 했다. 이런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새로운 시도라든지 없는 힘까지 발휘하면서 악착같이 해냈다. 이런 관점의 행동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다 아마 이렇게 쓰려고 했을 것 같은데 열심히로만 드러낼 수 있는 항목은 아니라서 그 새로운 시도와 없는 힘이라는 개념을 뒷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이해하시고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프랑스 그리고 3개 국어 도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논리로만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모든 유학생은 다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립이 되다 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평범하다라는 게 역시나 느껴지고요. 물론 3개 국어 도전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 보면은 뭐 영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성상 3개 국어를 해야 하는데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 가서 영어를 공부했다, 중국권에 가서 뭐 중국어를 공부했다, 뭐 프랑스 가서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이게 아니라 3개 국어라고 하니까 약간 이게 조금 특이점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학위 취득이라는 가장 큰 목표에 도전하였다인데 이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모든 유학생은 해외 학위를 취득하러 나가는 건데 모든 유학생들은 도전 정신이 있느냐? 그 이야기와 이제 또 이게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안에서도 학과 특성상 3개국을 해야 하는데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졸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외 학위 취득뿐만 아니라 3개 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준 플러스 그 해외 학위도 어느 정도 성적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상위권으로 목표를 좀 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좀 제시되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추억 이제 과거의 추억 소환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의 글을 들은 다 이제 다 사족에 해당되겠죠.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면의 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뭐 좋아요. 한두 번 정도는 볼 수 있는 문장인데 어쨌든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쨌든 자소서가 너무 이제 감성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문장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버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고 나면은 다 같은 이야기고 이런 부분들이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구나 이런 것들은 남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역시나 글을 읽고 나서도 어떤 지원자인지 오히려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글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수업을 병행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중국 SNS 어플을 뭐 이렇게 매일 중국인 친구들과 소통했고 뭐 중국인 룸메이트와 중국어로 대화했고 뭐 표현을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은 공부했다 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도나 없는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편입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나는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다? 약간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없는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기술적으로 몰랐던 걸 배우는 게 이제 없는 힘인데, 근데 중국어를 공부하는 거 원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없는 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당연히 중국어를 공부하는 게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이걸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는 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성격의 컴플렉스를 극복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대중 앞에 나서가지고 이런 걸 두려워하는데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오히려 대중 앞에 나가가지고 이런 걸 했다라든지, 그런 악착 같은 것까지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너무 공부하는 방법들도 보통 중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도 없는 힘이나 새로운 시도로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 새로운 시도와 없는 힘이라고 보기에도 좀 평범하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너무 평범하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저의 이제 포인트 지적사항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쌤 평가를 들어봤는데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되게 감상적인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마지막에도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값진 성과였고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걸 얻었어요. 약간 이거는 자소서라기보다는 에세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에세이였다면은 뭐 좋은 표현이었을 수 있겠지만 자소서에서는 오히려 군더더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네,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해외 학위 취득 내에서도 본인이 어느 정도 몇 등 안에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렇게 해서 목표를 좀 구체화해서 본인에게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좀 명확한 목표가 제시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국어를 공부했다라는 방법에서 본인이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성격의 컴플렉스까지 극복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공부하려면은 IT에 굉장히 익숙해야 되는데 내가 IT를 전혀 몰라요. 근데 내가 그런 것까지 익숙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야 본인이 이렇게까지 해서 모르는 것까지 배워가면서 했어? 아니면 성격의 컴플렉스까지 이겨냈어? 이런 악착 같음이 좀 더 이 안에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저는 또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이 또 있는데요. 네. 해외 학위 취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해외 학위 취득은 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인재가 되고 싶어서 거기에 그렇게 매달려야만 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보면은 처음에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스크가 있더라도 새로운 시도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는 힘까지 쥐어짜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시도 없는 힘이라는 개념을 좀 담아 주셔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행동 노력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기선 학생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볼 차례예요. 네. 또 다양한 또 해외 경험 가지고 있어서 좀 외국 유학 시절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또 프랑스어로 인사시킬 예정이신가요?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기선 학생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네,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셨나요? 지금 자소서 한번 다시 읽고 있었어요. 자소서 다시 보고 계셨구나. 네. 저희가 방금 학생의 그 자소서를 좀 읽어봤는데 지금 잠시 전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작가 백수 씨부터 먼저 좀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강백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사실 이게 되게 촌스러운 건데 네. 저희가 꼭 이렇게 좀 해외 유학하시는 학생분들 만나면은 네.
부탁을 드리거든요. 아, 네. 무슨 딱이요? 네, 불어로 좀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뭐라고요 지금요?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Alors, bonjour, j'étais un étudiant en France pour étudier langue étrangère appliquée à Paris. Depuis que je suis venue en Corée du Sud, je suis en train de chercher un travail, mais c'est compliqué de trouver un travail à cause de Covid-19. Du coup, j'ai demandé à conseiller notre motivation. En tout cas, 네, 잠깐만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으셨나 봐요.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길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네. 네, 혹시 무슨 말씀이셨나요? 저도 지금 너무 갑자기 네네.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네. 한국 들어온 이후로 계속 일자리 찾고 있고 너무 뭐 아. 불편하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아유, 또 힘들다는 말씀을 또 불어로 그렇게 해주셨구나.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힘듦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네, 저희 취업 전문가 강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해서 3학년 때 글로 갔대? 제가 사실은 그 자소서에 썼다시피 좀 외국에 대한 그 열망이 있어서요.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프랑스로 가서 어학을 좀 하다가 너무 그 프랑스가 좋아서 더 공부를 연장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학사 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가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학사가 2개 있어요. 그랬구나. 네네.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소서를 좀 봤는데 네. 우리 지원자분은 해외 영업 쪽을 제일 선호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지원자 회계 공부하신 적 있어요? 회계 과목은 프랑스에서 들었었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식적으로 공부를 한 적은 없어요. 그다음에 SCM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네네. 그 유학생이나 이제 어학의 강점을 가지신 분이 이제 해외 영업을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회계나 원가 관리, 그 다음에 이제 SCM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향후에 영업을 해야 되는 제품에 대한 이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소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네. 사실은 제가 방금 물어봤던 3가지에 대한 법을 단 한 가지도 보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네네네. 이제 질문을 좀 드린 거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 우리 지원자분도 이제 뭐 이제 해외 영업을 지원하면서 이제 경험이 좀 연결이 안 돼서 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써주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하면서 이제 준비를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역량을 보완하면서 지원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또 준비하시면서 어떤 또 고민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지금 취업 준비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남들보다 조금 스킬적인 부분, 자소서 쓰는 스킬이 좀 부족한데요. 특히 그 자소서 문항에서 제가 가지지 않는 뭐 역량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는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네네.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아까 회계, 그 다음에 네. 뭐 SCM,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해외 영업을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리스크 관리 역량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리스크 관리 역량은 사실은 직무 역량이 아니라 공통 역량이잖아요. 모든 직무에 필요한. 네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쓰시되 대신에 이 리스크 관리 역량이 지원하는 SK 하이닉스 해외 영업 분야에 왜 중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정말 잘 쓰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공통 역량만으로 쓰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부분이더라도 최근에 그래도 내가 지원하는 SK 하이닉스 제품에 대한 이해라든지 향후 이제 영업 마케팅을 하게 됐을 경우에 남들보다 좀 더 일을 빨리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다, 아니면 그걸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성의는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네. 그런 부분들 좀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희 다스베이더에서 인터뷰할 때 마지막으로 드리는 공식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네, 날 탈락시킨 SK 하이닉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는 회사? 후회할 거야. 이런 팩이라면 네, 네. 어떤 다른 회사라도 손쉽게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네, 통화하신 게 학생께 네.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취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저희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스 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강쌤? 일단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글이 어렵다거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문장들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아까도 얘기했던 게 기본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일단은 이 SK 항목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가이드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럴 때 좀 중요한 부분이 목표를 잡았던 부분, 어떻게 노력했다라는 부분, 거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누셔가지고 소제목을 좀 구분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쓰셨다면 좀 더 가독성이 좋지 않았을까? 뭐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문장이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저는 들어온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이 다른 부분에서는 뭐 이게 챌린지를 많이 하고 싶진 않고 근데 어쨌든 앞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생각과 행동에 대한 부분 디테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이제 반드시 좀 고치시면서도 계속 이렇게 간결하게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SK 하이닉스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구기선 학생의 자소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들 말씀하고 넘어갈까요? 네, 저는 글쓰기는 뜨거운 글쓰기와 차가운 글쓰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거는 말 그대로 우리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온기를 가진 글이겠지만 차가운 글쓰기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그런 지적인 글쓰기거든요. 자소서는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고자 해도 결국은 차가운 글쓰기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원자분처럼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많이 없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항목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으로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희망 직무와 관련된 역량이나 뭐 지원 동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직무와 관련된 역량으로 강조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다른 항목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항목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얼마나 잘 강조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에서 뭐 직무 관련된 경력이나 뭐 이력이 많이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목에서 의도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에 맞춰서 소재를 선택하신 다음에 생각과 행동 중심으로 강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거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